김영민 매니저의 한발기업 리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GI 이노베이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JP 모건도 그렇고요. 관련된 제약바이오주가 기대감이 크게 정말 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2조 2천억 원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 정도 올라간 거는 사실은 조금 저는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나 이 지긋지긋한 이제 K세론 연기금하고 또 이제 사모펀드가 다 집어 던졌더라고요. 어저께 거의 9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이제 매도한 건 말 그대로 이제 기계적인 매도. 주가가 이제 강하게 이제 갭상승 출발해서 20% 넘게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냥 들고 있는 물량을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거지. 그 기술 이전의 어떤 가치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이제 레고캠 바이오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가치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레고캠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GI 이노베이션, ABL 바이오 이렇게 신약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또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금 김준호 매니저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GI 이노베이션은 이제 GI 101과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 30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진입 장벽이 그렇게 이제 높지도 않고 어찌 보면 이제 101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가장 좀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에 GI 이노베이션 자체도 상당히 이제 많은 공을 좀 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흐름이 좀 좋다라는 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GI 셀이라고 하는 어떤 자회사, 이 자회사의 어떤 상장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국내 뭐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이제 투자를 받는다는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좀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곧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1월 8일부터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열리는데 너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벤트에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정말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 어저께 레고캠 바이오가 2조 2천억 원 정도 이제 대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서 누적적으로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 GI 이노베이션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GI 이노베이션도 이미 상장되기 전부터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이제 누적적으로 2조 원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때가 이제 12월 12일 워낙 이제 저점 부근에서부터 공략을 좀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한 25% 정도 수익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한 25,000원 정도 근처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차익 실현 이후에 일부 이제 눌림목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한 23,000원 정도의 기술적인 조정 뭐 차익 실현 물량 나와서 한 번 정도는 또 조정이 좀 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정도 구간이라면 신규 진입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까지를 또 본다라고 하면 한 28,000원, 3만 원 정도 전고점 근처까지도 중기적인 네. 관점으로는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단기 관점에서는 뭐 한 25,000원 정도 근처 일부 차익 실현, 네.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중장기적 관점으로까지 점검 받아봤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보로노이도 흐름이 좋았고요. 보니까 10월 초부터 쭉 밀려서 박스권에 좀 갇혔는데 네. 뚫어내는 움직임을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로노이를 이제 12월 초에도 말씀드렸고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맞아요. 금요일 날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금요일 날도 흐름이 좋았고 어제도 이제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12월 5일 날 이제 소개해드린 걸 기준으로는 목표가 5만 원 달성했고 수익률도 한 23%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보로노이는 저점이에요. 지금 자리 5만 원에서 저는 매수하셔도 크게 손해볼 게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보로노믹스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그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그 후보 물질이 임상에까지 진입해 있는 기업이에요. 신테카 바이오하고 보로노이를 많이 비교하는데 차이점 딱 하나네요. 둘 다 이제 이 AI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하는 솔루션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신테카 바이오는 자기들의 어떤 AI 플랫폼을 기술을 통해서 후보 물질을 발굴은 하는데 아직까지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임상까지 진입한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치료제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가치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로노이가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9월 이후에 상당히 이제 강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6만 원 정도로 또 네. 상향해가지고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로노이, GI 이노베이션, 제약바이오 섹터 쪽의 종목들 한발 기업 점검 받아봤습니다. 뉴프렉스도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 편입을 했는데 5.5% 최고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략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뉴프렉스가 어저께 이제 8% 상승 마감을 했고 뉴프렉스, 선익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내년 1월 달 CES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특히 비전 프로를 필두로 해서 내년 CES 전후로 아마도 이런 XR 기기들이 그냥 본물 터지듯이 출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뭐 중국에서는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전 세계 IT 기업들이 새로운 이제 폼팩터로서 XR 기기를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XR 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 이제 뉴프렉스를 소개해드렸고 FPCB가 향후에 빠르면 올해 한 6월, 내년 한 6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비전 프로 2 소위 말해서 이제 보급형 한 200만 원 정대 정도로 보급되는 이 비전 프로 2에 뉴프렉스에 이제 FPCB 기판이 또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메타 플랫폼즈가 생산하고 있는 퀘스트 3에는 6개 정도 이제 기판이 들어가는데 이제 비전 프로에는 최대한 12개 정도까지 이제 기판이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 납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이 CES를 타겟으로 해서 선익시스템과 뭐 뉴프렉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어저께 한 7,000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 그리고 어서 빨리 보급형이 나와서 네. 그 XR 기기를 쓰고 방송을 네, 하는 네. 매니저님을 볼 수 있기를. 네, 원래 2025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좀 네, 빨라져가지고 앞당겨지고 있어요. 어쨌든 좀 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되는 오늘의 한발 기업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한발 기업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올해 이제 가장 좀 화끈한 상승세가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AI와 바이오가 결합된 AI 바이오, AI 의료기기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AI 의료기기 기업 중에 저는 뷰노라는 기업을 오늘 이제 오.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뷰노. 해드리도록 할게요. AI 의료기기 기업이 루닛, 뭐 JLK, 딥노이드, 뷰노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뷰노라는 종목을 이제 준비해온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AI 기반의 이제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의료진을 보조하는 어떤 진단 분야 쪽과 그리고 이제 특정 질병 질환이 이제 발생하는 걸 조기에 이제 예측하는 조기 예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요 회사가 개발한 이제 이 조기 예측 프로그램 중에 딥카스라고 하는 이제 이 시스템이 있어요. 요게 이제 AI 의료기기 이제 보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22년 5월 달에 국내 AI 의료기기 중에서는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기로 선정이 됐다. 뭐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일단 기술력은 상당히 좀 괜찮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신의료기술 평가 이제 유예 대상이 이제 되면서 건강보험 비급여에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비급여 적용이 됐다는 얘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개인분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다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실손보험에서 이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최대 3년간 비급여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실적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 2분기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85%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3분기 매출액을 보면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그 2분기 매출보다도 또 40%가 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딥카스를 보급하는 병원 숫자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로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30여 개 정도 이제 병원이 채택이 됐었는데 3분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병원 누적 고객 숫자가 57개를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5개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래야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네요. 병원 고객 숫자가 이렇게 이제 아주 가파르게 이제 성장하는 만큼 매출액도 이제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팁카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어찌 보면 반복 매출 구조이기 때문에
병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형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아까 왜 오늘 이제 다른 AI 의료기기 기업이 아니라 뷰노라는 기업을 이제 준비해 왔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실제로 올해는 이런 AI 의료기기 기업들이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장밋빛 전망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실제 룬이 또 10배가 넘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제 유상증자하고 대규모 이제 자본 조달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제 투자가 이제 진행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과 매출액 특히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JLK라든지 딥노이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사실상 제가 언급드렸던 이런 AI 의료기기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 저는 이제 뷰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중에서 오늘은 뷰노를 이제 탑픽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네. 실제로 지금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뭐 탑픽 키워드 말씀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이 중소형주들이 또 한 일주일여 정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조금 소외되는 듯한 이제 느낌이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과 어저께 화요일 이틀간의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이 이제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흘러내리고 특정 섹터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대부분 다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뷰너라는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2만 원 초반대까지 주가가 이제 한번 주저앉았다가 10월, 11월 이후에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이제 12월 들어서서는 계속 좀 들어누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어누워 있는 요 구간 어쨌든 4만 원짜리가 강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요 구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종가 42,000원 정도를 매수가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가격은 3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료 AI 기업 뷰노가 김명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이미 앞서서 언급해줬기 때문에 뷰노에 대한 김준호 매니저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의료기기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이제 상용화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사실 AI 의료기기 쪽에서 지금 잇따라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웨어러블 로봇 보핏 같은 경우도 AI 의료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뷰노와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노가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를 지금 삼성전자에 2021년부터 이제 공급하고 있고 관련해서 또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심정지 예측 AI 관련해서 도입병원이 지금 목표치를 도달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내년 같은 경우 미국 FDA에서 사실상 세 개의 어떤 제품이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 루닉과 또 JLK, 뷰노, 뭐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또 이제 AI 영상 기기 관련된 종목이어서 큰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가파른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 박스피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성장 섹터의 어떤 이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연초 랠리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 AI도 영상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금 그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큰 섹터이다 보니까 뷰노도 충분히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삼성과의 어떤 꾸준한 협업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AI 의료기기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지금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뷰노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뷰노의 구간까지 또 함께 디테일하게 점검을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네요. 어제 편입했던 신테카 바이오가 하루 만에 바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일단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김현민 매니저님의 보로노의 후속주로 제가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유일하게 유전체 관련해서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이제 AI 관련된 신약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또 참여를 해서 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이 이제 한 11.88%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신테카 바이오도 충분한 가격 조정이 이어진 상태고요. 이제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이 AI 신약 플랫폼 업체들의 어떤 성장성은 이미 담보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결국 이제 결국에 신테카 바이오나 보로노이 외에도 모든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AI 신약 플랫폼으로 다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테카 바이오나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도 제약 바이오 섹터의 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루 만에 목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추가 상향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16,000원 라인대로 신테카 바이오는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상향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쭉 이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서현 이화까지 다시 한번 재점검 받아볼게요. 네, 일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센서 관련해서 국내 대표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비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드론부터 시작해서 우주, 항공, 방위 산업에도 사실 센서의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결국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지의 이제 4D 이미지 레이더 센서가 계속해서 좀 공급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가격적인 부분도 라이다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또 그리고 품질적이나 어떤 해상도 부분에서는 거의 라이더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그 센서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당연히 2024년도에 어떤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도 지난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의 어떤 보고서가 나와주면서 25% 지난주 수요일 날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약간의 지금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주도 충분히 폭발적인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확연 물량들만 보호해수 물량들만 좀 소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더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또 현대자동차의 이제 그 레벨 3의 또 자율주행 관련된 또 상용화를 상반기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 자율주행의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 버전 12가 또 그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은 센서 관련된 대표 종목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할게요. 그래서 수익률이 한 20% 이상 돼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2차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직전 매물대 부근대였던 21,5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서현 이하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올해 이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가 3위고요. 네. 1등이 현대차고 2등이 기아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현대차 그룹의 어떤 매출 성장이 저는 2024년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고물가 기조가 완화가 되고 또 금리도 고금리 기조도 완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2024년도까지 충분히 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이제 미국의 어떤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의 어떤 지금 미국 점유율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현대차의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과 또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마진폭이 좀 줄어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저는 이제 올해 7월 기점으로 좀 지나친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서현이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사실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나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젠 본격적으로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지금 이제 휴전 얘기도 좀 다시 한번 들려오고 있는데 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휴전이나 종전이 된다고 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그랬을 때는 자동차 부품 가격들도 마진폭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 흐름과 기술적 반등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그래서 지나친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절반 정도는 주가가 충분히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지금 최근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충분히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2만 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시점이고 2차 목표가로는 19,000원 라인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목표가를 높이며 전략 함께 다 챙겨봤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오늘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일단 이제 연초에 이제 풍부한 어떤 유동성으로 네. 개인 자금이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1월 달에 우리가 딱 유심히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일단 CES 행사랑 JP모건 헬스케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CES 관련된 로봇 관련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유일 로보티스라는 종목도 좀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결국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에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 로봇 관련해서 국내 대표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액추에이터 그리고 또 이제 로봇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로봇이 이제 다양하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구동 장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감속기라든지 모터, 또 센서, 제어기를 일체화한 게 액추에이터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매출이 한 80%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가 이젠 자율주행 로봇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기술력이 인증받은 회사다 보니까 LG전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또 LG전자가 로보티즈의 지분을 8.1%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로보티즈에는 실내 배송 로봇인 집게미가 있고요. 또 그리고 실외 배송 로봇인 일개미가 있습니다. 이미 이 집게미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청이나 공공기관 또 그리고 이제 국내 5성급 호텔에도 이미 좀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2024년도까지 뭐 호텔이나 뭐 병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많은 다양한 산업군에 사실상 이제 3천여 대 이제 판매 목표를 두고 있는데 충분히 달성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뭐 오사카라든지 나고야 같은 지역의 뭐 2개 호텔에도 이미 지금 로보티지의 또 직개미가 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개미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좀 규제에 좀 가로막혀서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발생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어제 또 이제 그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 배송용 로봇 관련해서 자동차와 똑같이 또 이제 보험을 든다. 그럼 보험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이제 실외 배송 로봇 관련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관련해서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로보티즈가 매출의 증가세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한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가격 전략 함께 가격 전략 체크해볼게요. 말씀드리면요. 28,000원을 이제 매수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직전 고점 32,000원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2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결합하면 어쨌든 AI 쪽 그리고 로봇 쪽이었습니다. 두 분의 한발 기업 뷰노와 로보티즈로 정리를 해보고 두 기업들의 흐름도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거리 활보할 배송 로봇 또 차처럼 자동차처럼 보험을 네. 든다라는 호재도 있더라고요. 네. 로보티즈에 대한 김영민 매니저의 뷰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 로보티즈예요. 그리고 이 로보티즈 2대 주주도 또 LG전자기 때문에 사실 LG그룹의 이제 로봇 산업 성장과도 괴가 이제 좀 맞닿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 로봇 산업이 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런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제 상용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첨단 로봇법이 이제 통과되기 시작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로봇 산업의 이제 성장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오늘 어찌 보면 이제 김주현 매니저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닿아 있는 게 어쨌든 연말 연초에 다시 한번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특히 중소형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좀 순환매 달 거다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저는 이제 AI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로봇 어찌 보면 섹터별로 보면 올해 로봇이라든지 AI 쪽이 또 가장 강하게 또 상승을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환기 효과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종목들이니까 뭐 로보티즈도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들의 내년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개장 19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1위가 DS 단서, 2위가 포스코 DX, 3위가 레고캠 바이오.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 여전히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고 역시나 장전 조회 종목 탑 20위에도 1위가 포스코 DX가 이렇게 네. 석권을 해 있었습니다. 어제 이 키워드에서도 나와 있었잖아요. 이사 준비로 그렇죠. 정말 급등을 보였는데 네. 보니까 댓글에서도 세이브 데이터님이 이렇게 포스코 DX 같이 신고가 나오고 메이저 수급도 좋은데 지금 들어가 볼만한가요? 라고 질문이 또 네.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뭐 어차피 이 종목들은 또 기세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그렇죠. 포스코 DX 이거 왜 혼자만 올라가는지 포스코 그룹주들 흐름 보면은
다른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지지부진한데 유독 지금 포스코 DX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아닐까. 코스닥 시총 3등부터 6등까지 지금 모조리 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DX도 그 이전 상장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주가가 올해 10배 넘게 올랐거든요. 10배 넘게 오른 자리에서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지금 뭐 붙으셔도 사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뭐 오버슈팅이 한번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이전 상장과 관련된 말 그대로 수급적인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딱 나오기 시작하면 또 조정도 제법 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어쨌든 지금 포스코 DX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코스피 이전 상장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그렇죠. 이제 이슈 때문이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준호 매니저는 이러한 수급장 네. 아직 불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단기적인 뭐 트레이닝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할 수 있어도 이게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제 다음에 연초에 사실상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분위기죠. 고금리 기조가 완화가 되는 거지 사실 이제 고금리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장기화될 수 있고 또 이제 사실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 섹터이기도 한데 사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주가는 6월이 다가오는 시점부터 사실상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2차 전지에 또 차익 매물이 또 출회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사실상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했을 때는 IRA 관련된 규제를 다시 한번 폐지한다고 했을 때 신재생 쪽의 어떤 정책들이 다 폐지된다고 했을 때 전기차의 어떤 전환 속도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일시적인 어떤 조정 흐름 나올 수 있다. 다만 전기차의 대중화는 저는 당연히 성장에 담보돼 있다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좋지만 이미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잖아요. 그리고 내년 연초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됐을 때는 약간의 세론과 차익 매물이 반드시 좀 출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신규로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대응하되 사실상 이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큰 시세를 바라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DX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짧게 휘두르거나 아니면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네. 있는 시야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